나 오늘 영어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 하면서 너무나 해맑게 들어왔잖아. 사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좀 몇 개가 있거든. 지안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엄마라는 존재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엄마들은 아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일 것 같아. 세상이 모두 나를 비난해도 모두 나를 무시해도 나를 싫다라고 말해도 우리 엄마만은 내가 최근에 남편에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책을 추천했잖아. 그래서 남편 정말 재미있게 이틀 만에 다 읽더라고. 너무 행복했지. 너무 행복했지. 그런데 남편 책을 딱 덮으면서 너무 크게 한숨을 내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내가 했었던 말이 난 너무 재미있었어. 내가 이 책을 40대에 만나다니. 내 20대 때 이 책을 만났다면 나 대한민국 여자들 다 꼬실 수 있었을 것 같아. 20대 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만나지 않아서 인기남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셨잖아요. 아, 너무 아쉬웠지. 아쉽지요. 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만났던 건 1999년 12월 달이었어.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고 나는 20살이 되는 나이였어. 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거야. 나 이제 내년에 20살이 되는데. 그때 신문에 사설을 읽게 되었는데 상실의 시대를 읽지 않은 자 청춘을 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난 한 달만 더 있으면 20살의 청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읽었었던 책이 상실의 시대야. 와타나베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은 여자들이 본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네, 물어볼까? 아,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기꺼이. 너무 멋있지 않아?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 난 너무 기뻐. 네 생각은 어때? 와타나베가 이렇게 대답해. 네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와타나베급의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남자에게서는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20대 때 했어. 나는 그 부분을 보고 너가 이야기하는 부메랑이 생각났어. 어떤 부메랑? 그 기뻐를 나도 기뻐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 400개의 어휘를 사용하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4000개의 어휘를 사용하는 이성에게서는 사실 매력을 느끼지 못한대. 왜냐면 이 사람과 대화가 수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 저 노인은 왜 저렇게 행동해? 자, 이렇게 말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난 아이와 참 숫자상의 나이가 성숙함이랑 반드시 나란히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치? 자,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요즘에 중2들 진짜 왜 저래? 중2병이야, 중2병. 이렇게 말하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와 우리 중2병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저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자. 개별성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다는 거야. 400어휘와 4000어휘의 차이라는 거야. 4000어휘를 사용하는 가정 속에서 다양한 어휘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400어휘를 사용하는 이성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화의 질적 수준이 맞지 않다고 느끼는 거야. 그게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수와 연관이 있더라라는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 그렇다면 부모가 사용하는 어휘의 수에 따라서 내가 상대 이성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그런데 난 이 연구 결과에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뭔데? 나는 4000어휘를 사용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사실 자라지 않았거든. 이건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그 시절에 엄마 아빠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던 시절이었어. 그래서 막 책을 읽으면서 4000어휘를 사용해서 내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건 사실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과 4000어휘를 사용하는 이런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셨거든. 희생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하지만 그 4000어휘를 사용하는 가정 환경 속에 내가 있지는 않았다고. 그렇지. 그런데 나는 왜 4000어휘 정도급을 사용하는 이성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그와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했을까? 뭔데? 책을 읽었기 때문이야. 책 속에서 4000어휘를 사용하는 소설 속의 남자들과 나는 사랑에 빠지는 거야. 20대 때 대한민국에 정말 숱한 남자들이 나에게 반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나는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 않았어, 남편. 왠지 아니? 나도 그들에게 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씨 라고 말하는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나는 와타나베급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꼈어. 내가 미팅을 나가잖아. 나는 그때도 말을 잘했거든. 이 현란한 나의 이 언어를 가지고 2시간을 떠들잖아. 그런데 남자들은 정작 저 구석에서 머리카락 이렇게 전지현처럼 한번 넘겨줘도 내 친구에게 다 사랑의 화살이 닿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어휘를 최초로 알아봐주고 매력을 느껴 한 남자가 남편이었던 것 같아.
그래. 난 책도 안 읽었는데 왜 매력을 느꼈을까?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소개팅 갔을 때 너가 쓰는 어휘나 문장들이 조금 충격적이었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나의 언어를 숱한 남자들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니. 뭔데? 엄마가 된 거였어. 엄마가 되고 나니 그동안 책을 읽어가며 숱하게 연습하고 훈련했었던 그 언어들을 우리 아들에게 다 내뱉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야. 난 우리 지안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잖아. 난 기꺼이 들어준다. 그래. 기꺼이? 기꺼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건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지안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나 또 라면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내 친구가 세용아 사실 기꺼이라는 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성장기의 초등학생이 계속 라면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기꺼이 허락을 해주면 아이의 영양에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야 부모의 반응이 안정적이잖아. 그럼 아이들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엄마가 라면 그만 좀 먹으라고 했어. 몸에 좋지 않아. 라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지면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 나의 건강을 매우 염려하고 계시구나. 이제 라면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미 보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을 안 듣는 아이들 경우에는 엄마의 잔소리를 통해서 이미 난 저 잔소리를 드러냈으니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매를 통해서 훈육하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 그런데 회초리를 맞고 나면 회초리 맞은 곳이 너무 아프다. 이제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훌륭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냥 뭐 맞고 치우지 뭐.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부모가 기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잖아. 그럼 이 아이는 훨씬 더 그 상황을 안전하게 느낀과 동시에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야. 오롯한 선택권을 본인에게 주잖아. 그럼 아이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한다는 거야. 또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하겠지. 그런데 내가 좀 라면을 너무 자주 먹나? 이런 생각을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돼, 이건 안 돼로만 부모가 판단을 해버리잖아. 아이들이 평면적으로밖에 사고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로만 사고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런데 기꺼이 해주잖아. 아이가 된다, 안 된다를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머니가 입체적으로 커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안 좋은 거를 안 먹게 하고 싶잖아. 아는 지인도 사탕이랑 젤리를 철저하게 제약하셨대. 못 먹게. 그래서 아이가 뭐에 집착하냐면 비타민 젤리에 집착하는 거야. 하루에 10개씩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매번 야단친대. 매번 야단치지만 결국에는 혼나가면서 10개를 다 먹는다는 거야. 그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었던 거에 비교를 하자면 이미 나는 엄마의 잔소리와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으니 먹어도 돼. 라고 판단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잔소리 좀 듣지 뭐. 엄마의 비난 섞인 목소리 좀 듣지 뭐. 그러고 나서 먹는 거야. 죗값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지인이 아이가 엄마 젤리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데 예전엔 어떻게 했다? 엄마 안 된다고 했어. 너는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 엄마가 숨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10개를 먹어내던 아이가 그날 엄마가 기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게? 뭐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기꺼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너무나 지혜로웠던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기꺼이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게? 뭐라고 했어? 진짜 10개를 다 먹었을까? 엄마 내가 오늘 아침에 5개를 먹었으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같이 판단을 하더라는 거야. 그전 엄마가 잔소리 할 때는 결국엔 5개를 더 먹어 치우던 아이가 스스로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기꺼이라고 하는 말이 부리는 마술이야. 너 한 번에 되진 않았겠지? 그날 한 번만 됐다니까. 진짜로? 근데 아이들 중에 한 번만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100번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거야. 아이들을 너무 획일화되게 다 개별적인 존재성을 무시한 채로 다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거 폭력적인 시선일 수 있다고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부모가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야지.
지안이 3학년 때 처음으로 A, B, C, D 알파벳을 배웠잖아.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영어 시험을 쳤는데 아이가 만점을 받았다는 거야. 아직 알파벳도 겨우 쓰던 아이가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왔다고? 엄마, 나 오늘 영어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 하면서 너무나 해맑게 들어왔잖아. 사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좀 몇 개가 있거든. 지안아, 이제 시작이야. 지금 이제 3학년이야. 100점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 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총 몇 문제였니? 사실 궁금하잖아. 총 몇 문제가 출제된 시험이었는지도 궁금했어. 그리고 지안이가 만점을 받았다면 대체 몇 명의 만점자가 나왔을까도 궁금했어. 또 한편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정직하게 시험을 본 것이 맞나? 컨닝을 한 건 아닌가? 정말 묻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 그런데 나는 와타나베식 언어를 내뱉었어. 뭐라고? 지안아, 시험 만점 받으니까 그렇게 기뻐? 했더니 응,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 알지? 총 3문제가 출제된 시험이었고 OX로 표시하는 시험이었고 3학년 2반 21명의 모든 아이들이 만점을 받아낸 시험이었어.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문제는 우리 지안이가 친구의 문제를 컨닝했다고 하는 사실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했어. 어떤 거였냐면 OX를 적으라고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손에서 O를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사실 3번 문제는 헷갈렸는데 엄마 나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 컨닝도 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그 사실을 물어봤다면 우리 아이의 해맑은 미소와 웃음을 놓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와타나베식 언어를 하길 참 잘했다.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질 않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엄마라는 존재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엄마들은 아이 인생의 마지막 보루일 것 같아. 세상이 모두 나를 비난해도 모두 나를 무시해도 나를 싫다라고 말해도 우리 엄마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 엄마가 응원해주잖아. 엄마가 믿어주잖아. 아이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엄마의 위로와 응원은 내 아이를 살리는 거야. 그런데 가끔 아이를 향해서 너무 날카로운 칼끝을 겨눈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사랑이야. 내 아이를 조금 더 근사하고 멋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내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언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아이에게는 날카로운 칼끝일 수 있다는 거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 긴장 놓치지 마. 엄마가 지금 몇 번 이야기해. 몇 번 이야기한다는 건 그 전에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건 뭐야? 잘 가르쳐보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아프게 해.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의 언어가 조금 무뎌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무뎌진 언어의 첫 시작이 나는 기꺼이라는 말의 마술일 것 같아. 무뎌진 언어로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가잖아. 그럼 아이가 좀 유연해지고 편안해져. 여유롭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아이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더 넓은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아이의 의견을 기꺼이 들어주잖아. 그럼 아이가 어느 날 엄마의 지도력안에 기꺼이 들어와. 기꺼이의 마술을 기꺼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